감독님 근데 뭐 여기 오셨을 때 오신다고 했을 때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본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셨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두 분 사실 만나고 싶었어요. 네? 예전에 감독으로서 가장 좋을 때, 또 좋은 추억이 많을 때 만났던 분들이라서 네. 또 그런 축구 얘기를 하는 거에 굉장히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 중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우셨구나. 축구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저도 좀 많이 알고 싶고, 또 축구가 어떻게 캐리어가 좀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오고 싶었는데 초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감독님 진짜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은 스포츠를 다 했거든요. 안 한 스포츠가 없고 안 한 이제 감독님 출신의 해설위원분들도 만나보고 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필드에 있었을 때와 이렇게 나와서 뭔가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현장으로 갔을 때 보이는 시야가 다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뭐 이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요. 한번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남기 일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팬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승격 청부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뿜뿜하고 막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한 가지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는 게 팀이 원하는 목표를 또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2부에서 1부로 올렸다, 뭐 승격 청부사,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달긴 하지만 기분 좋은 단어들이긴 하지만 저는 팀이 원하는 목표, 또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청부사라는 거는 진짜 감독님하고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더 테토남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지 않나 막 이런 느낌도 드는데 청부사라는 이 별명 딱 마음에 드세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저는 2부에 있을 때보단 1부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거든요. 네. 2부에서는 딱 3년 있었죠. 2부에 있는 팀을 바로 올렸었으니까 딱 3년 있었고 나머지 한 7년 이상은 1부에 있었으니까 또 1부에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또 갔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저에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주에서 이제 첫 시즌에 승격을 하고 그 이듬해 이제 4등을 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등을 했고 사실 제주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제주의 호시절이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난자리는 좀 티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제주가 어려웠고 또 이번 시즌에도 또 어렵고 파이널 A는 어쨌든 그 두 시즌 동안 계속 갖고 4등, 5등을 하면서 어쨌든 ACL에 조금 근접했던 시기니까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아 되게 평화로웠구나 제주라는 팀이 그런 생각도 막 하게 되죠. 저는 남길 감독님이 이끌었던 팀을 볼 때마다 이 컴팩트한 정말 좁은 수비 간격이 항상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을 정말 기계가 훈련을 시킨 것처럼 딱 첨예하게 좁혀서 그 팀은 광주를 이끄실 때도 그랬고 뭐 성남이나 제주를 이끄실 때도 그랬지만 되게 단단하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간격에 대한 접근, 수비에서의 집중력에 대한 접근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 매우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만들고 그런 경쟁력을 만들고 그게 또 1부 리그에서 입증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남길 감독에 대한 인상이 사실 가장 좀 강렬하게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였어요. 2015년쯤. 그때 가장 강렬하게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사실 초반 이제 신입은 아니지만 축구에서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땐 축구 룰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워가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제 한의원님하고 장의원님하고 이렇게 K리그를 분석하는 게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근데 성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주도 그렇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전문가들이 가장 얘기하는 게 선두여서 그 수비 간격이 무너지면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저도 그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럴 만큼 또 굉장히 감독님의 축구를 알아주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거를 알고 계셨나요? 잘 알지 못했죠, 그쵸? 사실. 예. 네. 항상 수비를 좀 많이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수비 간격을 뭐 좁게 해서 그런 축구를 한다고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공격을 사실 더 선호하거든요. 공격을 더 하고 싶고 항상 볼은 좀 상대 위치에 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격할 때도 항상 볼 위치는 상대 지역에 좀 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축구를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팀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팀마다 목표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광주도 2부에서 일부러 올라왔지만 또 잔류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고 또 성남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그런 축구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죠. 그 목표와 결과를 내야 되는 게 감독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의 철학은
완전히 그런 축구가 아니라 정말로 그 팀마다 좀 맞춤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 높은 팀, 뭔가 잘 갖춰진 팀을 만났을 때는 감독님의 철학을 어느 정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감독님이 정말 하고 싶은 축구는 어떤 거세요? 그 어느 팀을 맞잖아요. 그러면 선수 구성을 봐야죠. 수비가 많은 팀이 있고 또 미드필드가 많은 팀이 있고 공격수가 많은 팀, 뭐 선수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구성들을 잘 보고 어떤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처음에 구단의 방향하고 또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의 매치가 좀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우승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욱더 사실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수비도 안정되게 해야 되지만 항상 안정감 있게 공격적으로 좀 잘해서 우승권에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수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전술입과 전략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게임의 감독이다. 막 장난 아닌 끌어모을 수 있다. 나만의 축구를 한다. 이러면 제 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말 어때? 뭐 그런 거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사실. 네. 물론 뭐 울산 같은 팀, 전북 같은 팀은 우승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은 자기 것을 뭐 추구하는 철학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팀에 맞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성남 때는 좀 약간 듣기 싫을 정도로 수비 축구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남에 있을 때는 수비 선수들이 너무 많아. 좋은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 쪽으로 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주 때는 미드필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미드필드 축구를 했었고, 중국에서는 사실 좀 너무 환경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축구를 하지를 못해. 그러면 여기에 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작가는 PD로서 궁금한 게 있는데, 남길 축구는 이렇다라고 이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래서 남길 축구는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축구는 무엇일까가 좀 궁금했어요. 뭐 요즘에 팬분들의 눈높이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사실. EPL 경기도 많이 보고 해외 축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좋은 선수, 또 좋은 환경, 또 좋은 팀들을 보다 보니까 팬들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 가야 되는 게 감독들의 몫이라고 생각되는데, 팀마다 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축구를 못할 때도 많아요, 사실. 재미없는 축구를 한다고 욕을 먹지만 이건 우리 팀에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이야. 어쩔 수 없잖아. 이건 내가 먹지만 우리가 잔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를 팬들이 알아주지 못할 지영정 나는 해야 되겠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사실 아쉬워요. 그래서 팬들은 경기를 뭐 어느 정도 했어도 좀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감독들의 그런 사항들을 좀 들어야 되는, 또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충분히 아나운서 얘기했지만 자주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축구는 좀 팬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최근에 휴식기를 가지면서 되게 즐겁게 재미있게 보는 이 축구 좀 재밌다 했던 클럽이나 뭐 경기나 뭐 이런. 원래는 제가 해외를 좀 빨리 가서 집안에 좀 일이 없다면 잘츠부르크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굉장히 인상이 깊은 공격 축구에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격 축구를 한다는 것보다도 많은 찬스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감독들의 멘트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골을 못 넣고 실점해서 졌다. 많은 찬스에 골을 못 넣었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항상. 감독들의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맞아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조차도 감독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찬스를 많이 만들고도 골을 못 넣었다. 이러면은 감독은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골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짤츠부르크가 경기를 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좀 보러 가려고 했었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맞춤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님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도 다시 한번 좀 각인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함으로써. 근데 승격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계속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게 그만큼 업적이 있으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만큼 정말로 승격을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최다 승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플레이오프 승격을 했고, 성남에서는 2위인데 1위 포기로 승격을 또 했고, 그리고 또 제주에서는 무승으로 승격을
승격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른 승격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이런 거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모든 팀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또 선수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마쳤기 때문에 모든 팀들 다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도 아마 강주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4위를 했고 같은 승점인데 골 득실로 앞서가지고 4위를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3위를 이겼고 3위에 또 2위를 이겼고 또 승강표를 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실력적으로 또 기적적으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강주 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팬분들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때의 감격을 또다시 또 말씀을 하시면서 되새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면 감독님한테 사실 지금 승격을 앞둔 팀들은 이런 걸 물어볼 것 같아요. 승격이 정말 어렵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우리 뭐 하면은 승격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노하우를 막 이렇게 뽑아내고 싶은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거 제가 그런 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남길 감독을 영입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저는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쵸.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승격을 이제 2부 리그에서 승격을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런 팀들은 남길 감독님을 항상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노하우를 영업 비밀이잖아요, 사실. 비밀인가요? 저는 2부에 있는 팀들도 지금 승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팀들도 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의 그 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감독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뭐 새로운 부분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또 경기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한 번 승격을 했어요. 두 번째 승격을 했어요. 세 번째 승격을 하면서 이때는 뭐 선수들한테 뭐 어떻게 좀 하는 게 내가 좀 좋더라. 아니면 뭐 이때는 좀 뭐를 좀 강조하는 게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감독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을 거고 아니면 구단이 어떤 것들을 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가 또 도와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아까도 계속 선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저는 선수 개개인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을 성장시켜야 팀이 발전하고 팀이 발전해야 저는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수의 성장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섬세하게 케어를 했던 부분. 선수 개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전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선수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때가 뭐 동계 시작할 때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해 나가는 부분이고 제가 승격을 했을 때 좀 돌이켜보면 좀 뒷심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경기 초반에 경기를 나서지 못하는 선수들이 중후반에 나타나면서 이 선수들이 어려울 때 힘이 돼줬고 또 모든 선수들이 성장했더니 팀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강주 때도 선수들이 매 경기 막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뭐 어떤 팀을 붙어도 무조건 오늘 이겼어. 이길 것 같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또 성남 때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다 나서면서 경기를 뭐 뒤집고 또 경기를 이기면서 승격에 좀 가까워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도 조금 질문하거나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이제 남길 감독님이 세 번의 승격하는 과정을 다 이제 지켜봤으니까 제가 보는 남길 감독은 변화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변화하는 지도자. 광주에서는 이랬고 성남에서는 이랬고 제주에서는 이랬다. 그 환경에 맞춰서 뭔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뭐 아까 광주 뭐 이렇게 수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승격할 때 광주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 축구한 게 아니라 정말 공격적이었고 굉장히 그 맹렬하게 전진해서 성과를 내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쉽게 말하면 남길 감독이라는 지도자는 이제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저런 것도 할 줄 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의도대로 될 수는 없죠. 그게 이제 축구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뭐 남길 감독은 굉장히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초기에는 되게 그 독서로 약간 좀 많이 제가 기억이 나요. 인상 깊게 읽은 책에 관해서 얘기하신 것도 기억이 많이 나고.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때. 그렇죠. 네. 우리만한 나이였으니까. 제 나이에 감독 대행을 시작하신 거니까. 지도자를 하기 전,
선수 시절부터의 뭔가 그 누적된 그 축구에 대한 가치관, 철학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지금 거의 한 30년을 그렇게 축구를 생각하시면서 하신 거니까 굳어지지 않고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감독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유연성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감독님들이 한번 성공을 하면 이제 그 방법을 고수를 해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남길 감독은 그렇지는 않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변화하려고 하고 진화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그렇게 계속 유연하게 하세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명장들도 그걸 본인이 계속 뭔가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뭔가가 그 전략이 맞는다 하면 그걸 바꾸는 거를 정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감독도 어떤 사람도 무언가를 참 바꾸는 게 쉽진 않은데 이런 거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뭔가 본인이 조금 더 계속 뭔가 채찍질을 하거나 뭔가 좀 각성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가 계속 변하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월드컵이 한번 있다가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축구가 나오고 뭐 계속해서 이런 축구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예전에 강조해서 했던 것들을 정말 맞고 이게 좋은 축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과도 냈지만 또 다음 해가 되니까 다른 축구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라고 하면 공부인데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꼭 맞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코치들한테도 물어보고 주위에도 물어보고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지금의 강주의 이정현 감독하고 예전에 같이 코치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죠. 그럼 이정현 감독은 항상 예스보다는 노를 많이 얘기하는 코치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되고 해외에 나가서 경기들을 좀 지켜보고 감독들이 어떻게 하는지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어떤 팀이 있다면 그 팀에 맞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그러니까 감독님이 중국에 다녀오셨고 이제 K리그로 만약에 후에 또 복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K리그 팀을 지휘했을 때와 최근 올 시즌에 보셨던 K리그와 뭔가 좀 그래도 K리그 내에서의 어떤 발전, 트렌드의 발전, 변화 이런 게 좀 느껴진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정다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1위부터 12위까지 K1이 참 타이트해졌다. 간격이 많이 좁아졌고 어떤 팀이 사실 이길지 모르겠다. 지난 시즌에 우승했던 울산이 올 시즌에는 좀 많이 헤매고 있다. 또 전북이 작년에 헤맸는데 올 시즌에 우승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여차하면 참 K1에서는 강동권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팀을 잘 만들면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으면 K1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서로 실력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성적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확한 거는 감독들의 축구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색깔이 확실해. 어떤 팀이 이렇다 이거가 너무 확실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컨셉을 가지고 경기를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테토남이 아닌데요. 정말 테토남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테토남을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뭔가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남길 감독님 하면은 뭔가 진짜 남성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직설적이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선수들 대할 때도 섬세하시고 전략 전술을 생각하거나 그 팀을 생각할 때도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를 얘기를 통해서 조금 많이 오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남길 감독님을 오랜만에 뵙고서 또 이렇게 가까이서 정말 감독님이 들려주시는 감독으로서의 이야기들을 되게 진솔하게 들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감독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게 확 꽂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길 감독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뵀을 때 딱 느낀 건 사실 감독이라는 직업이 단순히 경기에 대한 전술만 짜는 게 아니고 정말 수많은 그 에고가 강한 프로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다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관리도 감독이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정말 많은 선수, 많은 인물, 많은 상황들을 많이 대하고 맞이하시면서 그러면서 남길 감독님도 더 입체적이신 분이 전 된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꼭 테토남이 아닌 뭔가 T가 아닌 F적인 면이 나온 것도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인물들을 상대하고 관리하셨던 그 경험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이건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감독은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미지가 테토남이다 막 이렇게 보여지긴 했지만 현장에서 함께 얘기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감독님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뭔가 좀 차분하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실제로 대회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지만 또 이제 사실 뭐 팬들이나 대중은 약간 에피소드, 일종의 하나의 에피소드, 되게 단편적인 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감독님께 뭐 제주에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런 것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직설적으로 저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네네. 경기 날에 선수들이 너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못해서 그날 훈련을 시킨다고 했다가 이제 그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제 그 사건이 굉장히 크게 조명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독님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 자기 성찰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받아들이는 감독이니까 그렇죠. 돌아보고 있죠, 사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그 순간에도 어떤 게 더 팀에 맞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좀 급했던 마음이 뭐냐면 경기를 한 날이에요. 2시 경기를 해서 제주에서 4시 반 정도 끝났어요. 아직 해는 떠 있고 또 후반에 교체된 선수들이 골을 너무 못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뿐만이 아니고 그 전 경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더욱더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급했어요. 물론 좀 화도 났고. 그래서 선수들을 훈련장으로 좀 불렀죠. 근데 선수들이 훈련을 사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선수들에게 좀 미안하고 얘기했고, 나는 선수들이 더욱더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치면 더 좋은 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선수도 더욱더 좋은 위치에 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수라고 다른 데서 다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감독님께 죄송하다. 거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 거부를 하게 됐다라는 걸 해서 서로 이제 봉합은 됐는데, 외부에서는 그 단편적인 면만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 얘기를 했고 이런 거는 잘 보지 않고 그 전 것만 봤으니까.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오해 아닌 오해는 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우리 정다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어린 나이에 제가 감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무시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 나이 일찍 감독을 시작하다 보니까 감독이다라는 걸 굉장히 좀 무시를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저는 이미지를 일부러라도 더 강하게 가져가. 조금만 상대가 건드리면 뭐 더욱더 좀 강하게 했던 것 같고, 선수가 뭐 얘기하면 더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물론 그 속에서는 선수들하고의 뭐 커피 타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가려고 했었죠.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30대 때부터 그렇게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거는 그 어떤 사람이 봐도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지금 뭐 중간 정도 왔다고 치면 돌아보셨을 때 좀 어떠세요? 저는 모든 선수를 다 통찰할 수 없잖아요. 이제 전력 멤버들만 데리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상처를 받고 하는 선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선수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좀 잘 되길 바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또 감독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좀 희생해야 되는 선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더욱더 세심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감독이 다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지 않거든요. 어떤 감독은 굉장히 자기 성찰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감독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선수들하고도 팀하고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팬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팬들의 입장에서도 남길 감독님의 뭔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민 감독님이 10년 넘게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광주에서 나오고 그때 한 뭐 3개월 정도? 그 이후로는 뭐 아예 거의 쉬는 적 없고, 제주에서도 나온 다음에 조금 쉬셨고, 이렇게 길게 쉬시는 게 이제 처음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저는 오히려 감독님한테 되게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좀 원래 밖에서 보면 더 많이 보이고 좀 견문이 넓어지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좀 유익하게 보내고 계셔서 다음에 이제 어떤 팀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팀에 가셔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사실 감독님을 만나 뵙고
사실 그동안 근황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지내실까, 잘 쉬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딱 인사드리고 뵀을 때 저는 남길 감독님의 이미지가 감독직을 시작하시고 나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어요. 맞아. 옷과 체형, 뭔가 감독이 되다 보면 또 운동을 좀 쉬게 되면 몸 관리가 조금 소홀해지면서 이게 흐트러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감독님.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이명철 위원님 오시기 전에 한 30분 동안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정말요. 흐트러짐이 전혀 없으신 모습, 그리고 여전히 공부하고 계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역시 감독님답게 이 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계시구나. 앞으로의 활약도 또 기대되는 그런 또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또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눴고 여러 가지 또 축구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남길 감독님 자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또 가져봤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또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축구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저에 관해서 또 옛 추억을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또 두 분이 좀 좋은 덕담도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좀 뵈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축구적으로 아까처럼 어느 팀이냐 이런 얘기만 안 한다면 죄송해요. 짓궂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또 원투펀치 제작진들에게 감사드리고 좀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하도 많이 이런저런 스포츠 모든 감독님들, 뭐 모든 스포츠 선수들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아쉬운 부분도 보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느꼈을 때 축구가 가장 좀 보수적이에요. 이런 토크 같은 거에 있어서 정말 K리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K리그가 잘 되려면 결국에는 언론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좀 이런 기회에 많이 나오셔서 본인의 얘기도 하시고 뭔가 구단의 얘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좀 많은 분들이 우리 K리그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또 다리 역할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이 감독을 일찍 시작하시고 지금 아직도 이제 청춘한 아니신데 빨리 소비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직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활약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더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국 갔다 오니까 감독의 연봉이 높아져서 섣불리 섭외를 못하게 돼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구단의 방향이 맞다면, 또 방향이 맞고 저랑 잘 맞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저는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 구단의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거고, 물론 2부 팀이 뭐 승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일부러 올라가서까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잔류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욱더 앞으로의 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다른 부분은 뭐 제쳐두더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감독님하고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감독님 다음에도 한번 또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